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개장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1.67%까지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압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과연 상승하는 국채 금리를 제어해줄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왕 마스터와 함께 자세한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백신 공급을 중단했던 유럽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지는 대로 다시 백신 재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럽 내 경제 회복도 기대되는 가운데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일주일 만에 해왕 마스터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패션이 좀 멋지신 것 같아요. 네, 넥타이에 좀 힘 좀 실었습니다. 네. 여러분 국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송출에 대한 문제가 좀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이 멘트도 못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새벽 시간이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FOMC 회의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FOMC에 대한 관점 전략을 다 제공을 드릴 건데 굉장히 상황이 반반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반반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오늘의 FOMC 관전 포인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가격 전망까지 한 번에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1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상품들이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포인트를 관전하면 좋을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해넘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이벤트죠, 혜영님? 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글로벌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글로벌 달력. 네, 글로벌 달력인데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 있는 FOMC 회의부터 딱 이제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주 일정을 또 체크해 보면은 EU 정상회담이 있네요.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 네, 이제 한눈에 쉽게 여러분들이 모니터 옆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일정 체크하실 수 있도록 글로벌 캘린더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국내 증시하는데 글로벌에 이런 이슈가 있다 궁금하신 분들 신청하시면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다 드리나요? 다 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봐요. 좀 많이 준비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알고 있는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배포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선인을 위한 경제 캘린더 얻어가실 수 있냐면요. 샵 0082번으로 넘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다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죠.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니까요. 1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
문자번호 샵 0082번,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 출발했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파란불 켜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0.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지금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의 두 번째 날인데요. 이 두 번째 미팅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거론될지 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현재 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애플까지 모두 상승 중인데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락 기조인 것 같습니다. 미니 나스닥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8% 하락해서 13,04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 뒤에 지금 선물 차트가 띄워져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나스닥 뷰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랜 시간 횡보를 하다가 개장하자마자 V자로 반등을 그리면서 13,055포인트까지 터치했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좀 월물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월물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니 나스닥 6월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물이 아닌가요, 지금 이 차트가? 근데 일단은 지금 증시 포인트가 지금 기준에서 6월물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일단은 화면이 좀 변경이 됐는데 여러분들 제한이 한 번은 걸릴 거예요. 이제 어디서 매도를 봐야 되냐. 이제 증시 포인트가 조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13,060포인트입니다. 13,060포인트. 지금 13,060포인트. 13,060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13,060포인트에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좀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부분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 13,06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개장 파동을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전략을 일단 자세하게 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중요하니까 사실 내용도 알고 가야지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 전략.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매도 전략을 내세웠는데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노란톡이죠. 노란톡에서 12,945 매수라고 했어요. 12,945. 잠깐 화면 좀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를 좀 강조했거든요. 여기 포인트에서. 지금 바로 직전이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장 개장하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서머타임이죠. 여러분들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10시 반에 개장하고서 개장 흐름을 내리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를 본 이유. 오늘 이 채널 구성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FOMC 회의 전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60분 봉을 한번 보면요. 상당 고점을 연결했는데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전일 고점하고 60분 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일 고점과 이제 그 다음 전고점을 연결한 파동을 연결을 보니까 오늘 지지바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거는 좀 깨기가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회의 때 이후에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 안 구간에서 매물대가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회의 이후에 대한 전략과 추세가 어떤 방향성을 띨까? 이게 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새벽 시간, 우리나라 새벽 시간대
이제 미국 FOMC입니다. 전 세계 금융을 접하시는 분들이 모두 초집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내세울까라는 궁금증 때문이죠. 과연 연준에서는? 왜냐면은 이번 FOMC 회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점도표 발표도 같이 있습니다. 점도표가 뭐냐? 이제 매 분기별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투표하는 수치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오늘 관점은 단기 저항에 대한 역에 대한 측정을 틱차트 구성으로 봤을 때 13,060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저항대 머문다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 구간이 한번 포착이 되고 1차 매수 구간은 이 구간으로 봤어요. 이 저점은 지금 당분 깨기가 좀 힘들 걸로 보여요. 단기 저항에 대한 어떤 매도세로 단타성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회의 이후에 대한 내용이 제일 궁금하다고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FOMC에 대한 관점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네. 굉장히 내용이 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조금 이제 머리에 두피 마사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완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놔야겠죠? 좀 확보를 해놓고 네. 좀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기억을 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 부분 집중할게요. 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급등하냐 아니면 완화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냐, 이게 키포인트인데, 일단은 좀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은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좀 오버슈팅 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요. 그럼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요소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게 집중 요소입니다. 국내 증시요? 국내랑 이제 해외 증시 다 모두 포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증시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방에 대한 슈팅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내려가지 않는 건 물가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볼 거예요. 물가가 최근에 어땠는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반 상승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도 증시는 마이너스 구간에 맴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상방을 할 수 있는데, 회의 이후에 물가만 오버슈팅에 대한 전략이 나온다면은 증시의 하락 요소가 좀 다소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FOMC 성명에 대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이죠. 금융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꺼낸 걸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66%에 대한 수치가 이제 가이던스라든가 금융 여건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 원래 기대하던 건 뭐냐면은 최근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좀 누를 수 있는 전략을 좀 내세워 주지 않을까? ECB도 왜냐면 채권 매입의 속도를 지난주에 확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략이겠죠. 장기채 비중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국채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을까.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FOMC 의도가 너무 눈에 뻔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FOMC 의도는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용인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전일자로 이제 물가 BEI 수치가 이제 2.3%가 떴는데 물가 지수가 기대 물가 지수가 근데 물가가 2.5%까지 오르는 거는 이미 허용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물가도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괜찮아라고 해서 아직 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단계라고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에서 나오는 게 연말까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2.25%까지 상향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때 가면은 연준이 나설 것이다. 지금은 아직은 연준이 나설 정도의 그 관계성은 아닌 것 같아. 라고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물에 대한 국채 비중만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명목금리만. 단기물은 지금 제자리인데.
자,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제 내용 정리가 들어갈 건데 이번 FOMC에서 확인할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번 FOMC 관전 포인트입니다.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가지예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점도표 변화 여부. 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점도표 변화 여부. 자, 잠깐 화면 한 번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점도표에서 설명드릴 건데, 자, 이 화면을 CG를 먼저 보고 가시죠. 자, 1번 점도표 변화 여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표가 점도표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롱런이라고 밑에 써 있죠. 롱런. 자세하게 좀 읽어요. 자, 앵커님 이거 롱런 맞나요? 제가 화면이 지금 제 자리에서는 잘 안 네. 보여가지고. 네. 이게 23년도의 이후에 대한 전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점 하나가 FOMC 위원, 그리고 FOMC 의장, 그리고 이제 이사들이 투표를 한 명씩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명목금리가 아닙니다. 채권금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금리 있죠. 중앙은행에 대한 기준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를 작년 12월에,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수치가 이거예요. 23년도 이후 금리 인상이 지배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대다수죠. 23년도 이후입니다. 자, 그럼 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전략인데 이에 대한 수정이 좀 이루어질까? 만약에 23년도에 점이 이런 식으로 더 찍혀서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좀 큰 효과를 맛볼 수 있어요. 아, 얘네가 이제 긴축 전략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긴축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서 시장 관측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점도표입니다. 자, 이 점 하나가 위로 올라간다면은 이 점이 대다수가 이제 제로 금리 쪽에 있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긴축 전략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겠네. 출구 전략이 돈을 좀 쬐일 수 있겠네. 올해까지만 돈을 좀 풀겠네. 라고서 이제 금융을 보는 다수의 시각은 이 기준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자, 근데 이 1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질까? 네, 저는 이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파월 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굉장한 부양책에 대한 의조를 강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서 지금 다수가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 1번은요.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오늘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합니다.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점도표가 발표가 돼 있을 거예요. 오. 그죠? 왜냐면 새벽 시간대 이제 발표 같이 하는 거니까, 성명서 때. 네. 이거는 성명서 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동시에 발표합니다. 그래야지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고, 이건 공식적인 발표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걸 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교란을 막기 위해서예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천천히 내보여주는 거죠. 23년도 이후라는. 다만 이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까? 저는 일단 X예요. 부양에 대한 기조는 아직은 유지 중이다. 이게 페드의 전략입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SLR.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볼게요. SLR 규제 완화에 대한 연장. 만기 시 대규모 국채 물량 출회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은행에서는요. 국채를 포함해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상한이 조절돼 있어요. 국채를 포함해서 미국 국채, 미국 은행에서입니다.
만약 해왕은행이 있는데 해왕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이 5%예요. 그 5% 안에 국채를 포함을 하는 금액이 자기 자본 비율도 포함되는 거예요. 5% 수치 안에. 근데 이거를요. SLR이라는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야 5% 안에 국채는 포함시키지 않을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는 은행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수단인데 제한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은행에서 계속 사들였던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요 너무 이제 거품이 끼고 이러면요 대출이 잘 안 나가요. 오히려 국채를 사들인다는 뜻이죠. 미국 은행에서는 안정성 있게.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진 않을 거니까. 채무자가 국가잖아요. 그죠? 안정성 있게 자금을 불리는 거죠. 은행에서도. 근데 그거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풀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양이 얼마냐? 매달 800억 달러입니다. 국채에 대한. 1000억 달러도 아니고 그 이상에 대한 포함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자기 말고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은행 야 너 보고 사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야 네가 사.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요가 지탱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는 그만큼 물량이 쏟아질 걸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연준에서 이거를 만기를 제한을 가버리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이거 규제 완화를 연장을 없애버릴까요? 그럼 안 되죠. 이거는 그럼 2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SLR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이건 매우 높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SLR 원래 은행에서 자기 자본 비율에서 미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5%여야 되는데 여기서 국채를 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산과 비례해서 자기 자본을 쌓도록 하는 규제인데 팬데믹 이후 자산에서 국채와 지준 제외 조치, 국채를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채는 5%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국채는 더 사들여도 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는 더 사고 있었던 거예요. 제한 없이. 왜냐? 국채 금리를 좀 더 누르기 위해 물량이 너무 풀어지니까 연준이 살 수 있는 거는 8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야, 은행 너가 더 사 하고서 강압식을 부여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물량이 쏟아지는데 수요도가 어느 정도 더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장에서 보고 있는 SLR에 대한 규제 완화 여부는요. 당연 연장입니다. 당연 연장. 그러면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은 어차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준에서 SLR을 연장시키겠다라고 결과 발표를 해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LR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요. 연장을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이 떨어지겠네요. 증시가. 그죠? 네. 그러면요.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나와버려요. 수요를 만족 못 시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은행에서 못 사들이게 막아버리는데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방향성이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증시가 엄청난 하락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연준에서 방관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꼭 이 정책에서 언급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이거는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SLR 연장은 당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서 지금 시각을 보고 있어요. 네.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면은 시장 반영 없어요. 안 하면 문제가 돼요. 네.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전망 상향. 21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볼게요. 성장률 전망 상향. 21년도 4.2%에서 상향 조정에 대해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 대비해 갖고 미국이 성장이 굉장히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다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적인 수치는 좀 다소 문제가 있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 자체는 유럽 대비해 갖고 굉장히 완만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치값,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수치값이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이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이번이랑. 시장에서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만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연준에서 일단 발표를 하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4번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4번. QE의 변화 또는 OT에 대한 힌트 여부.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자, QE라는 건 뭐냐면, QE라는 거는 부양 정책의 한, 어떻게 보면 기간 포인트예요. 자, QE1, QE2, QE3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부양책이 꺼내질 때마다 2, 3로 나갑니다. 지난 10년 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렇게 나왔었어요. 넘버링이 되는 거군요. 그죠. 넘버링이 되는 거죠. 네. 표현 좋아요. 네. 넘버링.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 넘버링이 되는 건데 이제 QE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까? 아니면은 OT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나올까? 이건데 여기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힌트라고 나오네요. 왜 힌트일까요? 일단 개시는 안 한다는 거죠. 언급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언급 여부가 있을까? 이거예요. 일단은 정책 발표를 할 때 성명서를 딱 발표하잖아요. 30분 뒤에 파월이 기자회견이 딱 들어갑니다. 네. 근데 성명서 딱 발표할 때 성명서에는 팩트만 담겨 있어야 돼요. 사실만. 실제로 할 것만. 우리 연준은 이거 할 거야. 근데 다만 이번 패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 얘기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다만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라도 좀 줘라. 이겁니다. 시장에서 만약에 OT이죠. 여러분 OT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밑에 여기 보이시죠 밑에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약자인데 OT가 뭐냐면은 국채가 10년물 국채가 있고 2년물 국채가 있고 그리고 또 30년물이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장기채 위주로 연준이 매입하는 비중을 늘리겠다. 2년물에 대한 국채 비중은 조금 줄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떡밥이라고 좀 던져달라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거. 글쎄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파월이 이런 얘기 하잖아.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우리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급등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어. 이러면 힌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평소에도 하는 말이니까. 그렇죠. 평소에서도 하는 말이니까. 근데 만약에 국채 금리가 만약에 너무 오르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OT에 대한 전략은 한번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서 힌트를 줘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멘트 하나만으로도 조금 국채 금리가 너무 오버슈팅 되는 거에 대해서 완화적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국채 금리가 좀 완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단순히 힌트만 하는 거지. 이 힌트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이 전략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다만 언지예요, 언지. 가능성. 이 가능성만 주더라도 증시가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증권사 레포트라든가 지금 글로벌 경제를 보는 다수의 시각이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자,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할까? 반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웬만하면 이런 멘트를 피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전문 위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보고 가야 돼요. 그냥. 만약에 국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단계에 이런 멘트를 던져버린다면은 이런 그냥 넘어가는 수준에 이른다면은 좀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 지금 잠깐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볼릴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제 금리가 또 오늘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1.660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던 포인트는 1.3에서 1.7%에 대한 이 레인지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구간을. 제가 실제로 보던 것도 1.5%까지는 일단 관측할 수 있습니다라고서 골드를 설명을 했었죠. 이건 골드 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완화적인 측면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FOMC에 대한 힌트를 줄까 말까요? 만약에 그런 힌트를 준다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시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거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은 한 차례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증시가 한 번 더 조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분 봉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최근 증시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락 장세에서 상승 반전을 꾀하죠. 상승 반전을 꾀하고 있어요. 요새 국내 증시도 그렇고 힘을 못 봤죠,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3,000 레인지 구간에서 어떻게 맴돌고 있는데, 이게 오늘 페드 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실망감을 드러내고 국채 금리를 누르지 못하는 순서에 이른다면은, 지금 보시는 지지대 보이시죠? 3시 이후에 이 지지대 이탈이 이루어지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페드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페드가 국채 금리를 누르는 신호를 보여준다. 이게 그냥 저점이 지지받고 그냥 올려버리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거는 한번 확인하고 가자입니다. 자, 오늘 4가지 총 살펴봤어요. 앵커님, 네. 좀 어렵지 않으나요? 어려운데 우리 또 해양 마스터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처음 들으신 맞아요. 분들, 지금 서울경제 해외선물 넘버원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어렵습니다. 뜻이지? 네. 페드는 뭐야?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순히 해외 선물이라는 게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시장이 어떤 상황이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측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실 때는 차트에서 여기서 매수 보고 여기서 매도 보고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사실 이게 다 내포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 1년 동안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거는, 그죠? 팬데믹 사건 이후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던 거는 단순히 그것 때문이죠. 뭔가요?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 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부양에 대한 과정이 순차적인지, 한번 엎그러지는지, 다시 순차적인지, 그죠? 지금은 이제 또 국채 금리가 말썽이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매수 매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전략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예상치가 드러나는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추세가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요동칠 거고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요동칠 거라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제 증시 향방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거니까. 제일 재밌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는요.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꾼이세요. 네. 간단하게 좀 더 얘기를 네. 해보죠. 저는 증시가 한번 일단은 제 예상치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더 하락한다? 네. 왜냐면은 페드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국채 금리 상승하고 물가를 상승하는데 용인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허용하고 있는 단계라는 이거죠. 야, 아직은 물가 더 올라도 괜찮아. 아직은 국채 금리 더 올라도 괜찮아. 라는 분위기를 굉장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 차례 다운그레이드 되지만 네. 증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 화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시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물가가 동반 상승된 국채 금리하고 물가하고 동반 상승돼 버린다면요. 증시는 지탱해요. 여러분들. 지지를 받는단 말이죠. 한 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동반 상승하면은 버팁니다. 근데 물가를 용인한다. 상승하는 걸. 그러면은 이것도 용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좀 허용하고 있는 범위가 사실 2.5%거든요. 기대 네. 인플레이션 수치값이. 지금 오늘 2.3% 기록했는데 0.2포인트까지는 좀 대기 구간을 더 허용할 수 있다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럼 미 국채 명목금리도 1.8% 이상에 대해서는 좀 허용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치상으로. 이 단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국채 금리를 눌러버리는 신호가 연출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증시가 재상승세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물가 상승 대비해 갖고 명목금리가 실망감을 드러낸다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증시에 한 차례 더 하락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페드에서 보고 있는 절차랑 맞는다면은 물가도 추후에 오를 거예요. 그럼 증시가 반등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차트상 보면은 차트상 볼게요. 화면 돌릴게요. 차트상 보면은 새로운 채널 구성에 대해서 형성 포인트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이거죠. 예. 한 번 더 12,000 구간대에 대한 지지를 12,250까지 해갖고 지지 포인트를 받고 재상승 랠리를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눌리더라도 매도세가 오더라도 잠깐에 대한 어떤 조정세를 한 차례 더 겪을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주구장창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한 차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점프죠. 힘을 움츠린다.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제 힘을 움츠린다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더 같습니다. 네. 도움닫기를. 그죠. 도움닫기식에 대한 어떤 조정세가 한 차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저는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물가가 또 한 번 이제 상승세를 일으킨다면은 증시에 대해서 이제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탄력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FOMC는 사실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할 것 같지 않나. 지금 나스닥이 최고치 13,073포인트. 네. 아까 60포인트를 매도 진입비로 주셨는데 73포인트 터치하고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13,000 이 자리를 좀 봤던 거는 뭐냐면은 13,060포인트죠. 60포인트를 봤던 거는 단순히 오늘 전략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긴 힘들어요. 이 안에서 맴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를 볼 수 있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세고 이 자리에서 매도세인데 그렇게 막 근데 강한 추세라든가 강한 기약은 하지 마시고 좀 페드 전까지는 단타성으로 끊어가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진입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매도 아까 13,060. 타점을 놓친 건가요? 이미 체결되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죠. 알겠습니다. 13,060포인트면은 체결되고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많이 보더라도 13,000까지만 보시고 13,000까지만 보시고 네. 단타성으로 좀 즐기시길 권유드려요. 페드 전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했네요. 네, 우리 방송 보시고 네. 정말 60이나 70에서 타점 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또 수익이 크게 나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해선인을 위한 경제 캘린더 제공해드리고 있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에 샵 0082번 두시고 내용에다가는 넘버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께 캘린더 챙겨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 골드 바로 알아볼까요?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미국 연준의 결정을 앞두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지금 골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13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나와 있죠. 현재 1.67%까지 터치한 상태인데요. 골드 시세 지금 한번 알아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31.8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골드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매도가 강합니다. 골드는 현재 1731.6달러인데요. 어느 자리에서 매도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좀 크게 볼게요, 여러분들. 네. 크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 틱 차트로 바로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요. 저항이 하나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자, 저항 라인 체크 들어가면은 17,000이 아닙니다. 1737포인트. 이 자리까지 좀 대기를 하세요. 이 자리에서 저항이 하나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추이에 대한 강한 저항력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력으로 측정하고 매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추세선 하나 딱 그어졌는데 네. 이 자리는 저항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평가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1737달러에서 저항이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매도 봐주셨습니다. 자, 골드 오늘 매도를 봐주셨는데 조금 크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충분히 37달러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차트 화면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금은요. 이제 지수는요. 제가 지수랑 이제 금 차이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금리가. 이게 핵이에요. 이게 핵. 이게 포인트고. 지수, S&P, 코스피, 나스닥 다 똑같아요. 이게 핵입니다. 이게 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지 이제 자금이 쏠리기 때문에 증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변화율도 같이 측정해야 된다는 게 증시의 포인트고, 그죠? 금은요, 이것만 봐도 돼요. 어떤 거예요? 명목금리만. 명목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국채금리만. 네, 10년물 국채금리만 봐도 돼요. 지금 사실 이제 10년물 국채가 너무 떨어졌죠? 가격이. 여러분들. 화면 한번 잠깐 차트 보도록 할게요. 팬데믹 이후로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제 조지아주 1월 5일 날 우리 있었잖아요. 네, 블루웨이브 네. 완성되고 그때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펼쳐져요. 뭐 어차피 반비례니까. 그죠? 차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이제 10년물 국채에 대한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뭐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하게 이게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금 한번 볼게요. 기억하세요. 이 차트 흐름 기억하세요. 금입니다.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와 반비례예요. 국채 금리는 뭐 이렇게 오르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금 한번 볼게요. 금. 자, 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 차트입니다. 방향성이 비슷하죠?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제가요, 이번 달에 제가 좀 강조한 게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금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다 하고서. 1600 중후반대. 그죠? 네. 중후반, 기억을 했네요. 예. 네. 그게 이제 1800대에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직 1600까지는 좀 떨어질 겁니다 하고서. 근데 금은 사실 이제 지지력을 좀 가지긴 해요. 지지력을. 근데 국제 금리가 너무 오버슈팅 막 2% 넘는 수치 오면요. 이 저점을 깨면은 이제 머리 아파지는데 이 저점이 일단은 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금에 대한 어떤 국채하고 차이가 좀 다소 드러날 건데 자, 주봉상 보면요. 제가 여기 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떨어지죠. 여기는 반등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번 더 매도 코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매도 코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18,000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오늘 당일 뷰는 어차피 국채 금리가 한 차례 오버슈팅 나오면은 이제 금도 당일 뷰 자체는 제한적인 부분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한 차례 이제 저항력 체크 뒤 매도 관점만 한번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건 장기 포인트 아닙니다. 장기 포인트 아니에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년물 국채가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뭐 국채금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짙기 때문에 국채금리와 또 반대로 차트가 흘러가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600 후반대, 중반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셨지만 오늘 기준에서는 1737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그때 저항 맞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유럽 지역에서의 수요가 걱정이 되면서 오일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또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는데 11시 30분이면 EIA 원유 재고가 또 발표가 됐네요.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는 줄어든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은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은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64.19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오일 팻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들어주셨네요. 오일은 계속 이런 이슈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슈다운 이슈는 좀 아닌데 네. 사실 달러를 좀 기저효과를 맛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일에서 달러 효과가 나오나요? 네, 사실 달러가 강세면은 유가도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오일에 대한 따로 시황이 없을 때 그 전략이 내세워지는 건데 최근 사실 이제 일단은 지지값에서 보면은 네. 지금 보지 마시고 62달러에서 한번 보세요. 62달러. 62달러요? 62달러 재매수.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62달러. 이 정도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62달러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현재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 91.9달러 선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고 달러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데 오일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강달러세가 오일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오일이 62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셨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지금 아무런 오펙에서 그때 1개월 연장을 하고 네. 오펙에서 1개월 연장 원래 63.5에서 제가 매도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가 네. 이 다음 매도선은 사실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매도가 들어갔었는데 이 다음 매도선은 오펙 회의 이후에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반전이 하도 많은 친구들이라 예, 이제 사우디 친구들이 굉장히 반전이 많아요. 네. 친구들인가요? 네, 친구들입니다. 저한테는 친구들이에요. 네네. 굉장히 글로벌 친구들. 네, 매력적인 친구들인데 항상 이제 반대말만 많이 하고 예상치와 항상 벗어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가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양 관련해 갖고 이제 달러가 네네. 아무런 정책을 꺼내지 않을 시 어떻게 보면은 강달러 모멘텀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유가가 한 번 더 상승세에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서 측정하는 의미에서 62달러 이 정도 선에서 지지를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일은 굉장히 또 뷰를 짧게 봐주셨는데요. 오일은 62달러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 FX 함께 뜨는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뭐 달러 기사네요. 뭐 연준의 가이던스를 기다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강달러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있으니 유로 FX는 하락세가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세 지금 확인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05% 올라서 1.19330 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달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로 FX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팻말 들어서 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관망입니다. 뭐 연준의 결과 때문인가요? 유로가 좀 차트가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유로는 한 차례 쉬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매수세가 한번 들어설 가능성은 아직까지 있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 상황이 발견되면은 네. 좀 더 대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상황 지켜보고 할 예정입니다. 유로는 지금 안 건드는 게 좀 좋아요. 오히려 나중에 추후에 새로운 정책을 꺼냈을 때 그때 유로를 다시 재매수 보는 게 페드에서 정책을 꺼냈을 때 네.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로 FX는 관망을 하시고 그러나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캘린더 이벤트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6003님, 9821님 커피 쿠폰 당첨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또 캘린더 당첨되신 분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벌써 이렇게 긴박하게 달려왔는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해학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추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FOMC 회의 결과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